원래 처음 배우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뭐 개취 개인적인 취업도 있고 약간 개인차도 있긴 하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요. 380번 보자. 자, 뭐라고 적혀 있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맨 위에 읽어보면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를 구하는 거죠. ABC가 세변의 길이일 때. 자, 문자가 3개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C하고, 그렇죠? 차수를 봤을 때 B 3차, C 3차, A가 2차니까 A에 대해서 내림 차수를 하는 게 낫죠. 이거 안 쓰고, 그렇죠? 여기를 그럼 이렇게 쓸까요? B 플러스 C의 A 제곱을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A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그냥 묶어볼게요. 여기를 B 플러스 C로 가시고, 이렇게 세제곱으로 이렇게 가시고, 뒤에도 만약에 BC로 묶은다면 여기가 B 플러스 C가 되죠. 여기 0이죠. 이런 상황. 그럼 뭐가 보이세요?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한 번 더 적을까요? B 플러스 C의 A제곱이라고 쓰고, 여기를 B 플러스 C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마이너스 BC, C제곱으로요. 그 다음에 빼기 BC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B 플러스 C를 쓰겠습니다. 눈에 한 번에 보이면 한 번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뭐가? B 플러스 C가 보이죠? 그래서 B 플러스 C를 묶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A제곱이고요.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네, 나머지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죠. 맞나요? 그럼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만나서 BC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C제곱이고요. 괄호를 이렇게 칠 필요가 없죠.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BC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얘네들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적을까요? B 플러스 C에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입니다. 근데 얘기했지만 얘가 0이 되진 않죠. 세변의 길이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됐습니다. 무슨 상황? 직각삼각형이죠. 그냥 쓴다고요? 직각삼각형이라고? 아니요.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각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으니까 383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푼 거 베끼는 건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풀면서 그냥 말고 풀면서 베끼세요. 자, 일단 묶여있죠. 이렇게 B제곱에 A제곱에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C제곱에 C제곱 플러스 A제곱 형태가 이렇게는요. 같은 라인이에요. 역시 삼각형 ABC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일단 전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A제곱에 B제곱, B의 4제곱, 빼기 C의 4제곱, 빼기 C제곱의 A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차수가 뭐가 제일 낮아요? A요. 왜냐면 B하고 C가 4차란 말이에요. 얘랑 묶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B제곱 빼기 C제곱에 A제곱이 되고, 얘를 한 번만 인수분해할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요. 괜찮나요? 공통인 게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되시고, 나머지를 적겠습니다.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나요? B 플러스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에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안 된다고요. 죽어도요. 여기 안 돼요. 따라서 B가 C인 뭐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연습하면 괜찮아집니다. 40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 보여요, 잘. 자, 볼게요. A제곱이죠. 그 다음에 빼기 6의 X제곱에 Y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Y의 4제곱이 완전 제곱식을 먼저 그랬죠, 선생님이. 맞아요? 그럼 여기, 일단 얘만요. 4제곱과 4제곱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뭐가 와요? 꿀마. 2X제곱 Y제곱이 와야겠죠. 근데 이제 덜어내는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2의 X제곱에 Y제곱이 왔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수의 완전 제곱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나머지 하나를 더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했어요, 선생님 분명히. 예제곱. 그럼 여기 뭐? 네. 4의 X제곱 Y제곱이라고 쓴다면, 이걸 선택할까요? 이건 못 쓸 것 같고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제곱제곱에 전체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빼기 2의 X, Y의 전체 제곱되는 이렇게 됩니다. 자, 합차니까 한꺼번에 할까요? X제곱에다가 빼기 Y제곱을 쓰시고, 얘가 그러니까 더하기? 아니, 빼고 쓰죠? 빼기 쓰시고. 그 다음에 X제곱에다가 빼기 Y제곱을 할 건데, 이번에는 더하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좀 편하겠죠? 네, 얘기하세요. 자,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지 않을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면 이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셔야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자, 408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헷갈릴 거예요, 아마. 제곱이 따라다니면 계속 헷갈립니다. 408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걸 인수분해할 건데, 얘를 fx라고 일단 놓을까요? 이 상태에서 뭐 보이는 거 없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이면 하셔도 돼요. 식을 딱 보고, 두 개 묶어서 뭐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안 보이니까. 자, 그럼 여기 2가 있고 3이 있네요. 맨 처음에 뿔마이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1로도 안 될 것 같아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괜찮아요? 네.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4, 3이 돼서 여기 됩니다. 하나 찾았네요. 그럼 뭘 하자고요? 네, 조립대법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거 연습했어야 돼요. 계속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1, 2죠.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7, 7,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결정을 하죠. 따라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1. 얘가 0이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그냥 2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인데,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x, 2x에 3하고 1 한 다음에 둘 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럼 위에 쓸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틀리는 걸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를 수 있죠. 처음부터 잘하면 뭐라 여기 앉아있어? 자, 4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한 적이 있는데, 세제곱에,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에, c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의 a, b, c가 있네요. 는요. 혹시 정보식을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근데 선생님이 저걸 한번 해준 적 있어요. 자,
요게 뭐였죠? 요거인 건 기억나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불쌍하네. 그죠? 많이 버려진다. 불쌍하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거. 근데 이제 저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슨 삼각형인지가 몰라요. 선생님이 이걸 한 번 더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얘만 갖고 올게요. 자, 여기 있는 얘만. a제곱에다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만 가져올게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2분의 1을 하나 갖다 쓸게. 그러면 이제 두 개씩 있겠지. 아마,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겠죠. 괜찮나요? 2분의 1 끄집어냈고, 두씩 다 만들어줬어요. 세팅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잘 보세요. 2분의 1에, 자, 선생님 여기다 어떻게 썼냐면, 여기 마이너스 2ab가 있어서 여기다가 a제곱 하나 갖다 쓰고 b제곱 하나 갖다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가 있어서 b제곱을 하나 갖다 주고 c제곱을 하나 세팅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ca가 있어서 여기다가 c제곱 하나 주고 마지막에 남은 a제곱을 하나 갖다 써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럼 다 갖다 쓴 게 맞죠? 얘네 두 개인데 하나씩 다 줬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오늘부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요게 되죠. 2분의 1에 앞에 건 a-b의 제곱, 뒤에 건 b-c의 제곱, c-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를 한 번 더 쓰기에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유명한 애가 될 겁니다. 잘 나오니까요. b-c의 제곱에 c-제곱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0이래요. 그죠? 근데 내가 얘기했죠? 이건 절대 0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세변의 길이니까요. 얘가 0이 되겠죠. 자, 어떤 수의 제곱과 제곱의 합을 0이라고 둔다면 각각이 0이겠죠. 자,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제곱과 어떤 제곱이 0이 되는 숫자 A, B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A는 B랑 같아. 그리고 B는 C랑 같아. C는 A랑 같아. 따라서 즉 정삼각형이 된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저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변형할 때 아마 선생님이 한번 해준 적이 있긴 한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죠. 414번 보겠습니다. 자, 숫자로 계산하는 거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4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7 곱하기 5, 82 이렇게 써있고요. 자, 그 다음에 45의 제곱에다가 빼기 37의 제곱 이렇게 써있습니다. 안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럴 때는 처음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많이 나오는 숫자를 미지수로 잡을 거예요. 45가 2번 나왔죠? 37이 2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45를 잠깐 A라고 두고 37을 잠깐 B라고 두겠어요. 이렇게. 네? 땡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8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A랑 B랑 더하니까 82가 나오네요. 괜찮아요? 이걸 찾았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뭐라고? A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 봤더니 B고
뒤에 a 플러스 b가 이렇게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위에는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형태가 됐더라. 그래서 밑에를 한번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죠. a 제곱에 a b의 b제곱이 됐고, 위에는 인수분해 됐더니 a 빼기 b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지워지죠. 두 개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여기 a-b, 그래서 45 빼기 37을 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해보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유령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유령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생깁니다. 440 맨 뒤쪽인 것 같죠? 자, 52페이지에 443번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됐대요. x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3x제곱 플러스 9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럴 때 A, B, C, D에 대해서 AD-BC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가 C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전개를 하셔도 되는데, 전개하면 이제 요게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거 할 줄 알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자, X의 4제곱이 있습니다. 9가 있네요. 여기다가 9를 했다면, 여기 뭐가 오면 좋을까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좋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6의 X제곱을 한 거랑, 또는 마이너스 6의 X제곱을 한 거랑을 비교해보자. 여기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걸 빼야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뭐가 있죠? 빼기 제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맞고 얘가 틀리겠네.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여기 앞에 있는 것만 가져오시면 제가 이 녀석의 제곱이 되고 뒤에 것도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어떻게 쓰자고 했냐면 자 이렇게요. 더하기 3 쓰고 빼기 3x. 근데 이제 A가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 3 쓰고 빼기 3x.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끝났네요? 요게 A, 요게 B, 요게 C, 요게 D.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거 아마 저 정도까지 안 하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도 될 거예요. 보이거든요? 많이 풀면? 거기까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4 볼게요. 오. 좀 어려워 보이죠? 할 수 있어요.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3y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ay 플러스 b에다가 하나를 줬네요. 그렇죠? 하나를 줬죠. x 플러스 cy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a, b, c를 구하는 겁니다. b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b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구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잠 깨시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번 해볼까요? x제곱에다가 얘랑 얘. 그래서 여기가 4y-1의 x를 만드시고 뒤에 다행히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한 번 더 쓰죠? x제곱에 4y-1의 x 하시고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위에다가 쓸까요? y
3y. 그 다음에 2하고 1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y 마이너스 2, 3y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부호가 없어요. 얘네 둘이 더하니까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x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 인수분해에서 분명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케어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게 나만 취약한 게 아니라 대부분 취약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낼 때 아 얘네가 이게 잘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냐면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내가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들 싫어하는 데가 생깁니다. 1학년에 뭐 그렇게 그럴 만한 애들이 없긴 한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내가 남들이 못하는 걸 잘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4번 볼까요? 64번 59페이지입니다. 저건 선생님이 틀렸던 문제인가요? 표시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i분의 x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y 다 2-i다. 그럴 때 맨 위에 보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를 구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1-i를 실수화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다가 1 플러스 i를 곱했으니까 x에다가도 1 플러스 i를 곱해야겠죠. 그 다음 더 마찬가지 1 플러스 i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i를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y에 1 마이너스 i를 곱하겠습니다. 얘가 2 마이너스 i. 그러니까 등식 같은 식을 쓰려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분모가 둘 다 뭐가 됐죠? 뭐? 값 계산하면 2가 됐죠? 좋아요. 그러면 밑에가 2가 됐다 하시고 이렇게 쓸까요? 바로 2분의 1, 2분의 1의 i의 x 이렇게 써도 돼요? 2를 여기다 넣었어. 2분의 1, 2분의 i 이렇게. 여기는 여기도 분모가 뭐가? 2가 됐죠? 그럼 여기도요.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i의 y 근데 걔가 2-i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실수는 실수끼리 모이고 호수는 호수끼리 모이자고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x 2분의 1의 x의 i 2분의 1의 y 마이너스 2분의 1의 y i가 2-i.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나 쓸까요? 2분의 x 2분의 y 2분의 x 빼기 2분의 y의 i가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x 플러스 y가 얼마야? 4겠죠. 얘가 2가 됐으니까 x 마이너스 y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됐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x 얼마? 빨리 1 y 같이 계산하자 했어요. 분명히 7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옆에 있네. 자, 그 위에 문제의 z가 2-i라는 복소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켤레면 뭐예요? 누구죠? 뭐야? 70번. z분의 1, z 켤레분의 1이에요. 이렇게요. z라는 거를 쓰는 게 불편하시면 안 돼요.
까먹은 것 같은데 그냥 Z를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Z를 복소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2-i분의 1 이처럼 뭐 다를 건 없죠. 2 플러스 i분의 1 이렇게. 자, 또 똑같은 짓을 해볼까요? 실수화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그냥 바로 한 번에 계산해요. 자, 여기도요. 2 플러스 i에다가 2 마이너스 i에 2 마이너스 i입니다. 한 번에 갑시다. 둘 다 얼마? 5. 좋아요. 그럼 여기가 5로 통분을 해. 이렇게. 앞에는 2 플러스 i, 뒤에는 2 마이너스 i.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나? 괜찮아요? 네. 자, 중간중간에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풀어줬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81번으로 가겠습니다. 61페이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숙제는 당일,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24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배우고 나서 밤에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밤에 수업을 했으면 그 다음날 무조건 풀어야 돼요. 24시간이 넘어가면 사람의 그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배웠어요? 뭐 아직 그거 안 배웠겠구나. 아직 안 배웠겠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책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 아니면 큰일 나요. 못 살아요. 만약에 내가 되게 슬픈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걸 까먹지 않고 계속 내가 그걸 가져가면 못 삽니다. 매일 울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전 너무 기억력이 나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좋은 걸 수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 되게 힘든 일을 당했거나 막 너무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빨리 잊어버리면 좋은 거죠. 이게 안 잊혀지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자, 81번인가요? 81번. 그래서 24시간 안에 웬만하면 한번 복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하죠. 다시 한번. i가 있습니다.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 녀석.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내는 거 중에 하나. 얘를 가져와서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 그죠? 얘를 가져와서 한 번 더 곱하면 6이나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얘를 가져와서 한 번 더 곱하면 1이 돼서 이게 계속 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i가 있어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요.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이 1입니다. 그런 다음에 i의 5제곱을 하면 다시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i의 6제곱을 하면 얘랑 같고요. 얘가 i의 7제곱. 여기 i의 8제곱이 되겠죠? 그럼 또 i의 9제곱은 다시 얘가 되고, i의 10제곱은 다시 얘가 되고, i의 11번째, i의 12,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81번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i에 50제곱입니다. 계산하기 힘드시면 이 마이너스 1을 따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괜찮죠? 어차피 곱셈이니까. 그럼 앞에 건 사라졌죠. 짝수니까요. 그럼 이거 뭐라고요? 4를 덜어내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에 4에 12를 하시면 2개가 남죠. 4번 곱하는 걸 12번 하면 48이 될 거니까. 이해했어요? 네, 50을 이렇게 쓰는 얘기예요. 4 곱하기 12 더하기 2하고요. 얘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i의 4제곱은 1이니까요. 그럼 뭐만 남죠? i 제곱만 남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는. 네, 저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계산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i라는 게 아직 잡혀있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83번 볼게요.
이것도 선생님이 풀렸던 건가요? 네, 맞네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분의 1의 19제곱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i분의 1을 한번 했거든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켤레를 분모분자에 곱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i를 분모분자에 똑같이 i를. 그럼 분모가 뭐가 됐죠?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럼 얘가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랑 같다고요? 네. 방금 우리가 푼 마이너스 i의 19제곱. 그럼 또 이렇게 쓰자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는 홀수를 만나면 살아있죠. 그 다음에 19는 이렇게 쓸까요? 4개가 4번 있고 3개가 남겠다. 4로 나눴더니 16에다가 3이니까 이렇게.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럼 얘는 1이니까 날라갔고 i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네, 그럼 마이너스에 얘가 만날 테니까 i가 되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헷갈리겠지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저런 거 물어보면 짜증낼 거예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이러면서 8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풀렸던 거네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풀다 끝난다고 하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i분의 1 i 제곱분의 1 i의 세제곱분의 1 i의 네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쓰자고요.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면 쓰세요. 자, 이거는 그냥 쓸게요. i분의 1. 근데 우리가 방금 그랬거든요. i분의 1이 마이너스 i라는 사실.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1.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 저기 쓴 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1분의 1이죠. 얘네들이 지워졌네요? 자, 방금 한 것처럼 한 번 더 합시다. 얘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i제곱에다가 i를 하나 곱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시고 i제곱에다가 i를 하나 곱하죠. 괜찮나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i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얘랑 만났으니까 플러스 i가 돼서 얘도 0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수한 것도 전부 더하면 0입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4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것처럼. 괜찮으실까요? 저기 풀리면 뭐 88, 89도 풀리긴 할 겁니다. 15번으로 가면 되나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기억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도 내가 들어줬죠. 하나가 뭐였냐면 1-i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i의 n제곱 형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1-i분의 1 플러스 i를 계산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분모를 실수할 거니까 1-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했는데 위에가 똑같은 게 곱해졌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분모는 뭐가 된다고요? 네.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고요. 그죠? 위에 거 전개하면 1, 2의 i의 제곱이죠. 그냥 곱셈공식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i제곱이 뭐라는 것만 기억한다? 마이너스 1. 좋아요. 치워지겠죠. 그럼 얘가 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i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걸 내가 뒤집었거든. 이렇게. 그럼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네. 뒤집었잖아요. 마이너스 i. 방금 배웠습니다. 다 같은 얘기인데 그 섞여 있는 데서 내가 분류를 잘하면 이해가 좀 더 빨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문제를 풀면서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 아까 그렇게 푸는 거랑 거의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중학교 때는 양이 많지 않아요. 유형이라는 게. 근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학교 수학들은 줄 맞춰서 서 있어요. 이렇게 다. 근데 고등학교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서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이거 수학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는 친절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그렇게 안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는 진짜 친절했잖아요. 선생님이 다 해줬잖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중학교 때도 이렇게 해 주면 그대로 내가 받아서 내가 딱 보면서 풀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막 이게 줘요. 이렇게 내가 거기서 이렇게 정리해서 해야 돼요. 그 연습이 안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응용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응용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제와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응용이 안 돼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아까 설명이 좀 이해한다면 그럼 그건 응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정리하고 이게 이거랑 같은 얘기다라는 이 연결고리 연결하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선생님 저는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응용 문제가 안 풀려서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럼 거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볼까요? 몇 번? 95번. 95번 문제가 이거예요. 자, 1-i에 1 플러스 i. 여기 적어놔야겠네.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렇게요. 자, 빼기. 여기 10제곱에서 빼기 1 플러스 i의 1 마이너스 i 10제곱입니다. 날로 먹는 거 하나 해볼까요? 보세요. 여기 쉬워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좀 쉽습니다. 외우기는요. 얘는 뭐예요? 네, 이거에서 이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요? 어째서요? 그냥 요 마이너스가 10제곱을 만나면 어떻게 돼? 사라지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문제가 풀렸어요? 95분 푼 거 아니에요? 아, 위에가 다르구나. 40제곱이군요. 다른 문제 풀었군요. 난 뭘 본 거야? 여기가 40이군요. 여기가 51이고, 좋아요. 여기가 40일 거고, 여기가 51이겠죠. 좋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i의 40제곱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52. 맞아요? 자, 여기 4배수예요? 여기 1 써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가자고요. i의 4제곱에 10제곱. 이렇게. 그럼 뒤에는 뭐 남아요? i의 4제곱에 12 하시고, i가 3개 남겠죠? 괜찮나요? 좋아요. 1, 1이니까 위로 씁시다. 1하고 사라졌고 세제곱이면 자,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단 문제 풀 때 개별적으로 못 물어본 거 있으시면 한 번씩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거기 62페이지 옆에 있는 유형 9, 연산 9-1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복소수라는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실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허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i다 라고 하면 여기는 b가 0인 애들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그냥 그죠? b가 0이 아닌 애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허수랑은 그냥 허수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62에 그럼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임의의 양수 a에 대해서 양수 a에 대해서 1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a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떻게?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따로따로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겠다.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8이 있어요. 그럼 루트 8 하시고 루트 마이너스 1을 쓰고 2 루트 2의 i다. 이렇게 쓰겠다. 근데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제곱하면 뭐 나와요?
질문이야. 이걸 제곱하면, 그죠? 마이너스 8이 나와야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곱해서 얘가 나오는 숫자를 쓰기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제곱해보자고요. 얘 앞에 거 제곱하면 8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맞죠? 그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무슨 얘기지?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앙 왜 켰는데 버릇을 잘못 들였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랑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2학년들하고 3학년들한테 내가 활용 문제를 푸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르쳐주기 싫은데? 당황스럽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나 안 풀어줄 건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활용 문제입니다.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은사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학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딱 풀다가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글자가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긴 국어학원이 아닌데 여긴 수학학원이야.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자. 선생님이 그래? 오케이 하고 막 설명해주고 쫙 풀어줍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죠.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국어도 잘하시네. 여기 답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쇼를 보러 오셨나요? 학원에? 그럼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재미없는 쇼를 돈 내고 보러 왔어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활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글입니다. 글을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귀찮죠? 이게 수학 공부하러 와서 글을 많이 읽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수학학원이야. 나는 계산을 하러 왔지. 선생님 방금 뭐라 했죠? 계산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수학학원은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계산을 하러 오는 학원은 아닙니다. 계산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응용문제나 활용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지에 대한 걸 배우러 오는 게 학원이지. 선생님이 푸는 쇼를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와, 우리 선생님 잘 풀어. 답 체크. 난 공부 열심히 했어. 집에 가야지. 뭐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식 만들기라고 하죠. 이걸 잘 안 합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죠? 중학교 때 딱 활용 문제 나오면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오케이 알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가 이런 뜻이야 하고 딱 하고 이런 식을 하나 딱 만들어주면 그때 갑자기 제가 볼게요. 네 선생님 제가 볼게요. 하고 이것만 풉니다. 시험에 가죠. 시험에 가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찬스를 쓸 수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수능 볼 때도 애들한테 니네가 수능 보러 가서 선생님이랑 뭐라 이렇게 머릿속이라도 연결이 된다는데 풀어가지고 보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막상 시험에 가면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읽어야 되고.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이미 이게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팽배져서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그런 학원을 다녔던 사람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것도 근데 거기까지만이란 말이죠. 이게 연계가 안 돼요. 들어가는 게. 왜? 한동안 중학교 때 뭐만 미치듯이 시키냐면 계속 시키는 거야. 잘 풀어야지. 빨리 풀어야 돼, 얘들아. 계산해야 된다? 시험 봐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 그 단계가 사고력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넘어오는 중간 과정이 이 단계가 싹 사라집니다. 그럼 활용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활용 문제 안 돼요. 못 풀어요. 해보지도 않고. 자, 그럼 활용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문제를 한번 읽었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거기서 이게 2차 방정식인지, 이게 2차 부등식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읽으세요. 또 한 번 더 읽어요. 3번은 있습니다, 무조건. 괜찮아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식 다시 세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막 이렇게 좀 이따 내가 풀어줄 건데 풀어주고서 식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그걸 안 하면 활용 문제는 평생 못 들어가요. 아무리 선생님이 푸는 걸 100년을 봐도 안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문제가 없어요. 얘네가 중학교 때 풀었던 것처럼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거의 흡사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 없습니다. 가끔 나오죠. 한두 문제 정도는. 근데 활용 문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1학년 때는 좀 힘들겠지만 2학년 때부터라도 활용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1학년을 맡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활용 문제 푸는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안 풀어줘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 풀어주는 게 싫으신가? 아, 그게 아니야. 100번 풀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100번 풀어주는 것보다 본인이 한 번, 두 번 푸는 게 진짜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이제 수학 강사를 되게 오래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왜 동창들도 이제 일찍 가고 장가간 애들은 애가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럼 나한테 전화해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야, 우리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뭐 시켜? 뭘 공부해야 돼? 뭘 해야 수학을 잘할 거 같냐? 그래서 선생님이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면 이 얘기부터 합니다. 책 좀 읽냐? 선생님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버릇없게 얘기하겠죠. 책 좀 읽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갑자기 저쪽에서 대꾸가 뭐가 나오게? 너 수학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웬 책이냐? 책 좀 읽으세요? 지금 요새 되게 시즌이 되게 좋은 시즌이에요. 거의 이제 시험도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지금 시즌.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난 솔직히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겁나 좋아해요. 수학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추리소설 좋아하는 건데 막 그 요새 TV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고 실마리 풀어가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해결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를 좋아해요. 성향상. 추리소설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것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지금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숙제로 책을 읽는 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숙제인 거고 그 전에 많이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으세요. 이걸 왜 내가 친구들이한테 연락 오면 이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럴 것 같아요? 문해력이에요. 요새는 문해력이 너무 딸려요. 문해력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거기에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환장하겠어요. 옛날엔 진짜 옛날엔 한 몇 년, 한 8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고3 애들한테 쿵 하고 짝이 나와요. 이거잖아. 네, 이게 나와요. 이거잖아. 이거, 네? 나와요. 이거? 네? 네? 이게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이거야. 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걸 다 풀어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 이래요.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학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네가 이 A라는 걸 배웠다? 근데 내가 여기에 어떤 Q라는 걸 줄 거야. 근데 여기에 A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이 잔뜩 들어있어. 그럼 네가 이걸로 얘를 해결해봐. 이거예요. 저한테까지는 A를 주고 A 다시를 줘요. 내가 알고 있는 A네? 하고 푸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Q를 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못 이겨요.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 졸업한 고3 중에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광양고등학교 여자애. 얘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공부 되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내신 등급이 이게 나와요. 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해도요, 진짜 건성건성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문제 잘 안 풀어요. 근데 시험 보면 잘 봐요. 벼락치기고요. 근데 수업은 안 빠져요. 절대. 무조건 와요. 와서 자더라도 무조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눈빛이 살아나서 다 들어요. 자기 걸 만들어요. 천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엄마랑 내가 올해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들은 소식에 의하면, 얘기하면 중간에 심지어 수시가 잘 나와서 정시도 안 봤어요. 수능 안 보고 수시로만 대학 가는 애. 다 좋은 대학밖에 안 썼어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천재인가요? 제가 보기엔 천재는 아닌데? 어머님 한 말이 뭐였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어렸을 때 책은 진짜 많이 읽었는데 공부는 안 해요.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지금도 책을 많이 읽는데. 근데 전혀 수능과 관계없는 책을 읽어요. 내가 가끔 책 갖고 오면 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무슨 철학책 읽고 있고. 막 그래요. 생각이 그쪽 틀린 거예요. 문과생이에요. 근데 말을 진짜 잘해요. 내가 어디 가서 말바로 잘 안 지거든요. 선생님이. 나랑 말바를 썩어요.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요. 이런 고3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점수가 잘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문해력이 되게 좋아요. 애들한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풀고 있으면 혼자 풀고 있어요. 자기는 이해했다 이거죠. 손 들고 자기는 풀고 있어요.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생각.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지금까지 독서실에 가거나 서점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책을 다 사서 무조건 다 읽는데. 밤새서라도. 하나 꽂히면 그냥 계속 그것만 읽는 애. 그랬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되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진짜로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머리가 좋진 않아요. 그건 본인도 인정했어요. 너 머리 좋은 것 같다. 아니요, 선생님, 너 머리 진짜 나빠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활용 문제가 되게 어려워졌을 때 어떡하지? 가 되면 조금 늦어요. 많이 늦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늦어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계속 읽는 연습, 쓰는 연습. 이것도 괜찮아요. 3번 읽었어요. 모르겠어요. 해설을 보세요. 그 다음에 해설 보고 덮어요. 그 다음에 문제 다시 읽고 다시 풀어보세요. 한 5분 있다가. 또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또 해설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식만들기라는 건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웠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뭔가 힘들어지거나 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려워진다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거기 177번. 문제를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걔가 이미 다 풀어줬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내부에 정삼각형이네요. 네. PBQ가 내접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갔다는 얘기죠. AB의 길이를 각각 XY로 나타내면.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 뭐지? 정삼각형인데 왜 AB의 길이가 다른 걸로 나와 있을까요? 네, 거기 밑에다 써있네요. A가 B가 임을 이용하여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 지금 1번, 2번, 3번의 과정이 우리가 식을 만들고 해결하는 과정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거기서처럼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A, B, C, D 이렇게 써 있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밖에 표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해요? 이렇게 잡아놓고 뭘 구하라고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X를 구하거나, 그렇죠? X 값을 구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질문.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여기를 x로 잡았어. 그럼 여기가 1-x네. 그죠? 그럼 여기도 1-x네. 여기 x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직각이고. 루트 2x죠? 괜찮으세요? 요 길이는요? 이게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1 플러스 1-x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오케이?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뭘 했나요? 미지수를 하나 잡았고, 그거를 다른 값을 표현했고, 여기서 삼각형과 삼각형을 만들어서 주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성질을 사용해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풀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이? 이런 과정을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방정식은 다 잘 풀어요. 2학년, 3학년이 돼서 활용 문제를 풀어도요. 그냥 식이 나오면 다 잘 풀어요. 근데 그 식 만들 때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습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 연습을 하라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71페이지. 이것도 안 해도 되죠? 자, 뭐가 나와 있죠? 판별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판별식에 의해서 실근을 갖거나 호근을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많이 졸려요?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요새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지금 2학년 중에서도 잠이 되게 많은 애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약간 반대라서 선생님 와이프도 잠을 되게 좋아해요. 그분도 이제 좀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푸시는데 난 반대거든요. 선생님은 잠자기 너무 아까운데? 나 놀고 싶은데? 약간 이런 주예요. 그래서 진짜 꾹꾹 졸다가도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다가 자요. 그래야 조금 피곤하더라도 이게 좀 뭔가 한 것 같은 하루를 보내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도 약간 그 말을 좋아하는, 옛날에는 그 말 되게 좋아했어요. 나 죽으면 잘 텐데. 왜 자꾸 잠을 많이 자려고 그러지? 근데 이것도 개치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근데 잠은 필요한 거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진 않아요. 잠을 너무 늘리지 마세요. 특히 그거. 낮잠 자지 마. 무슨 실생아야? 왜 낮잠을 주무세요?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녁에 우리가 6시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끝나면 4시 반 정도 끝나거든? 고등학교도? 한 4시면 끝나요. 집이 다 이 근처야. 희한하게 집으로 가요. 근데 자고 와요. 자고 오면 다행이야. 얘가 연락이 안 돼요. 엄마도 아직 집에 안 오셨던 거지.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아. 나중에 한 7시 되면 나타나요. 뭐야? 봤어요. 왜 이 시간에 왜 자요? 근데 지금 웃고 있지. 니네도 그런다니까. 되게 많아요. 계속 이 시간에 왜 자냐고요? 왜 자는 거야, 이 시간에? 사람 몸이 되게 정직하거든요. 되게 정직해요. 왜 12시 되면 배고파요? 그 시간에 계속 밥 먹었으니까. 얘가 기억하고 있어요. 야, 너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내놔. 이런다고요. 왜 밤이 되면 졸려요? 야, 너 잘 시간이야. 너 원래 이때 잤어. 자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 아침에 내가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고3은 수업을 어떻게 줬냐면 새벽에 깨웠어요. 새벽에 한 6시에 깨워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었어요. 우리 옆 옆집이었거든요. 옛날 주택 살 때.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어차피 선생님은 야행성이라서 밤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6시에 선생님이 잘 때는 한 3, 4시에 자거든요. 그럼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면 밤샐 때도 있어요. 나는. 그때는 게임도 많이 할 때라서 일도 많이 할 때지만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얘네 집으로 가요. 비우고 내가 알아요. 들어와요. 얘를 깨워요. 그래서 얘를 깨우고 나는 그 집에 내가 자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안 쳐놔요. 좀 이따가 아침 먹고 학교 가면 나도 아침 같이 얻어먹고 내워서 우리 집으로 와요. 다시 자요. 나 진짜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10시인가 재웠어요. 11시에 재웠구나. 7시간 저번 많이 자는 거잖아요. 충분히 자지 고3인데 이거 나중에 더 적게 잤어요. 근데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솔직히 얘기해봐. 아침에 학교 갈 때 되게 힘든 게 뭐예요? 잠이 안 깨잖아. 잠이 안 깬 상태에서 약간 좀비처럼 학교를 가요. 잠이 깰 때쯤 되면 11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뭐예요? 밥 먹죠. 밥 먹고 또 졸리면 또 자요. 그럼 계속 그 패턴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에 뇌가 야, 너 자야 돼. 라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되게 잘 들이셔야 돼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맨날 똑같은 시간에 깨거든요. 제대하고서 한 몇 년간은 그 시간 자기가 딱 꺼져요. 이게 신기해요. 자, 봅시다. 근해 공식을 쓰면 이거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까지 저기에 있는 판별식을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한다면 얘가 0보다 크면 그냥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쓰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얘가 0이면요? 네, 중근이라고 하죠. 0보다 작으면 이제 뭐라고 쓸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거든요. 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못 풀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이런 문제를 못 풀었죠. 근이 없다고 했죠. 맞아요? 근이 없다고 했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왜 판별식을 했더니 뭐예요? 짝수 판별식 할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근을 구해볼게요. 자, 저기다 넣어요. x는 아까 이건 아니구나. 2분의 일단 2분의 쓸게요. 2하고 뿔마 루트 여기 4 빼기 10 이렇게 되나요? 계산하고 계시죠? 얘가 이렇게 되죠. 2하고 2의 뿔마 루트 마이너스 8입니다. 그리고 얘가 2를 나누면 1 뿔마 루트 2의 i 이렇게 나옵니다. 복소수를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근이에요? 허근이죠. 허수잖아요. 앞에서 배운 복소수에서. 근데 이걸 우리는 허근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저런 걸 이제 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앞에 그거를 그냥 내가 넘겼구나. 허근이 나오는 걸. 잠깐만요. 그러네. 복소수 범위까지 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써있네요. 네, 그런 허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앞에서 하나 가져와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소수 내에서 실근을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잖아. 요 안에가 음수가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허수가 되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허수가 되는 거니까 허근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괜찮을까요? 저거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죠. 괜찮을 거라서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넘어갈게요. 짝수 판별식 괜찮죠? 할 줄 아시죠? 네, 이거 안 되면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그 뒤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72페이지입니다. 17-3에 자,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88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했어요. 다 안 되죠. 9 마이너스 4k인가요? 얘가 0보다 8. 괜찮죠? 맞아요?
그럼 K가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여기다 한 번에 다 풀게 1번.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하면요. 중근. 그럼 D가 9-4K가 0이 되는 거니까 K가 4분의 9면 되겠네요. 세 번째,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 라고 하면 D가 9-4K가 되고 얘가 작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K가 4분의 9보다 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의 K 값의 범위를 한 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네들 합치시면 되죠. 얘랑 얘랑 합치면 실근을 갖는다. 여기는 서로 다른 이고 얘네 둘을 합치면 여기가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질문.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조금 더 수학 같은 경우는 단원을 배울 때마다 이게 조목조목 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산을 볼 줄 알아요. 나무도 볼 줄 알지만 산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AX에 보면 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수체계를 복소수까지 배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복소수 내에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입니다. 다시 복소수 내에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두 개죠. 선생님 중근은 하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중이라는 건 중복인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데 겹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얘가 0이라고 쓰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저거 말고 x-1에 x-3은 0이라는 근을 풀 때 우리가 이렇게 풀죠. x가 1이거나 또는 x가 3이야 이렇게 풀죠. 자, 계속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곱하기 b가 0이야 라는 뜻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야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여기도요. x-2는 0이니까 x가 2거나 또는 x가 2야 이렇게 쓰는 건데 둘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겹쳐 있어서 한 번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로치고 중근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내에서 근은 2개입니다.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3개입니다. 4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4개입니다. 구할 수는 없지만. n차 방정식은 이제 복소수 내에서 구하면 무조건 근이 n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나중에 뭘 구하냐면 그 중에 실근은 몇 개인지를 구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여기를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보기에는 막 이렇게 허근적인 얘기만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뿐이지 중학교 때의 과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넘어갈 건데 만약에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9번을 잠깐 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위에부터 읽어볼게요.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 네모칸과 같을 때 k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라. 식이 좀 더러워졌어요. 여기 앞에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거든요. k 플러스 2 플러스 1은 0인데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식은이에요. 이걸 풀어달래요.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뭘까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걸 쓰셔야 돼요. 망합니다, 잘못하면. 따라서 K는 얼마 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위에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이렇게 짝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니까 여기에 K 제곱 마이너스 4를 빼고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K 제곱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4가 0보다 큽니다. 지워지고요. 4K 플러스 8이 0보다 크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쓰시면 위험하죠. 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부등식이에요. 진짜 많이 틀려요. 자, 보세요. 여기 K라는 값이 있는데, K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2가 있단 말이죠.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얘를 빼달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럼 답이 이렇게 돼야죠. 아,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냥 다 틀려요. 대충 읽으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앞에 방정식이 있었어. 아니면 2차 방정식이 있었어. 그러면 조심하세요. 자, 17-5까지만 하고 쉴까요? 네, 17-5랑 17-6이랑 비슷하니까 이 두 개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17-5를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 좀 어색하긴 해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할만하죠? 자, 힘들면 얘기하셔야 돼요. 17-5에 보면 맨 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뭐의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가 생각나셔야 되죠? 네, 항등식이 생각나요. 이 값에 관계없이면 이 값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네,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203, 205를 보시면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분을 가질 때 이렇게 쓰면 해보죠. 203 네, 이렇게 돼 있죠. x제곱에 플러스 2에 k-a의 제곱.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예요. x네요. 그 다음에 k제곱 미지수가 3개예요. 1은 0이 뭐야? 중분을 갖는 겁니다. n큐의 짝수 없어요. 자, 짝수 판별식 합시다. 그럼 여기가 k-a 제곱에 빼기 k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이 무조건 0이어야 뭐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계산하죠. 이렇게 되고요. k 지워졌죠?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적을게요. 마이너스 2a의 k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 k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앞에도 0이고 요 나머지도 0이면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따라서 a가 0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가 0이니까 지우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문제들이요 점점 믹싱이 됩니다. 앞에 배운 거 다 섞어서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자,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74페이지에 17-6을 보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중분을 갖는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괜찮죠? 이 정도는? 네, 좋아요. 그럼 뭐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07. 네, 이것도 이제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와요. 요게 어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앞에 a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풀어보죠. 그럼 뭐 하면 되죠? 얘가 된다는 건 중분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얘는 0에 판별식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는 뭘까요? 일단 할게요. 4분의 b를 할게요. 그러면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제곱이죠. 짠짠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가 뿔만 2가 되죠. 근데 여기선 솔직히 조심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제일 먼저는 아니 완전 제곱식이라며. 여기 뭐라고 했어? 또 2차식이라며. 그치?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연기되면 안 돼요.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문제에 맞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평소 때도 쓰는 연습을 해야 시험 때 안 틀려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시험 때 가서 안 그럴게요. 라고 하지만 평소에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시험에 가서 무조건 안 합니다.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74페이지에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볼게요. 자, A의 X제곱에 Bx 플러스 C는 0에 2차 방정을 지기는데 두 근이 존재한다고 해서 얘를 알파 베타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 두 근은 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쓰면 이게 근이 나오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A의 x-알파, x-베타는 0이어서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랑 둘의 식이 같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를 전개를 하시면 A의 x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얘랑 곱한 게 B랑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맞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자, 얘랑 곱한 게 C랑 같죠. 그래서 두 분의 곱이 A분의 C다라는 사실을 알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근과 개수의 관계. 이게 개수죠. 2차 방정식의 개수. 이게 두 근. 이거를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고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나중에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그냥 버릇처럼 되게 습관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형태들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을 우리가 두 개를 다 구하지 않고서 이제 합이나 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두 개를 우리가 합이나 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다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곱셈 공식에서 또 이 방법을 또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믹싱이 되는 겁니다, 문제들이. 그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연산 18-1을 보시면 217부터 220에 이런 애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에 근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죠. 여기 두 근을 만약에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다라는 사실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놓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곱셈공식 형태로 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217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있습니다. 통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답이 5분의 1이 바로 나오는 이런 패턴. 밑에 있는 것들 대부분 다 뭐예요? 곱셈공식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밑에 221, 223까지 해서도 곱셈공식을 쓰시면 되니까. 근데 18-3 연산을 한번 볼게요. 거기 뭐가 있냐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에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 라고 돼 있으면 자 224번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에다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는 얼마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근각의 관계를 사용하면 얘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얘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씩 곱하고 해도 돼요. 근데 너무 더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자 이게 근이라면서요. 여기에 요것도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은 0이겠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도 0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되실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파 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3이고 베타 제곱이 2베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알파 제곱에다가 얘를 넣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2알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를 하고 2베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를 하고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근각에서의 관계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답이 나왔죠? 3에서 2 빼고 1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거 넘어갑시다. 자, 역시 2차 방정식에 두 개 주어지고 각 방정식의 두 개 모두 알파 베타라고 내려 있으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구한다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약간 우리가 싫어하는 패턴의 문제들이 나와 있죠. 228번 선생님 해볼게요. 이런 것도 중학교 때 했어요. 비슷한 거. 내가 알기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은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예요. 그런데, 웃기게, 밑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는데, 얘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갑니다. 그럴 때 A랑 B를 구합니다. 이정계수죠. 결정되지 않아서. 자,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이 되는 상황이죠. 밑에 거를 보시면 여기에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되는데 걔가 7이라는 얘기겠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곱인 얘가 B란 얘기죠. 되실까요? 그럼 다 구했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될 테니까 여기에 얘가 5가 될 거고요. A가 5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구하고 얘가 6이에요. 그럼 여기도 뭐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더하기 1이 B니까 집어넣으시면 되죠. 얘가 6 얘가 5 얘가 1 더했으니까 얘가 12 그렇게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만약에 복잡하게 만들면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지금 약간 허근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 빼고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76에 자, 이번에는 두 근의 비율이 정해진 경우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네모칸 안의 비와 같을 때 라고 있죠. 230번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심지어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k는 0에 두 근이 1대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k가 바로 두 개가 나오겠는데? 아무튼 해보죠. 자, 그럼 우리는 두 근을 이렇게 잡자는 얘기죠. 알파랑 3알파 이렇게요. 그래서 근각의 세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3알파인 4알파가 k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둘이 곱한 알파 곱하기 3알파 즉 3알파 제곱이 k가 되는 경우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여기 k에다가 얘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4알파가 3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돼서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따라서 알파가 3분의 1 또는 1이 되나요?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K가 얼마예요?
K가 얼마예요? 얘가 3분의 1이 들어가면 알파에 여기 들어가면 K도 3분의 1이죠. 또는 1이 들어가면 K가 3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K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괜찮죠? 근데 뭐 여기 인수분해가 돼서 계산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할만하죠? 괜찮죠? 선생님이 빨리 넘어가는 이유를 아시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차가 주어집니다. 차가 주어지면 아까 얘기했어요. 곱셈 공식. 그래서 233을 풀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kx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7은 0이 되는데 뭐라고 되겠냐면 네모 안에 있는 게 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2다. 두 개 중에 베타가 더 크다고 합시다. 그럴 때 k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k라고 두시고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뭐 아무데나 두세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를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아 4는 k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제곱에다가 곱하면 4k. 자, 마이너스 28인데 얘가 넘어와서 이렇게 결정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k는 4거나 8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8이거나 또는 4다. 이렇게 결정돼요.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자기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천천히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자, 77에 20. 두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이것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개수가 얼마냐? 237, 242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이 말이 있으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앞에를 a도 적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근을 근으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239번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두근이 이거야. 1 플러스 루트이고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괜찮아. 그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지. 얘 빼기 얘 더하기 얘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답이 네, 2 뺐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 합으로 가죠. 합이 얼마야? 우리 더하면 2죠. 곱이 얼마야? 네, 1 빼기 2가 되잖아요. 그죠? 합치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가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바로 가죠.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훨씬 이게 편하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 거기 i가 들어간 거. 241번 같은 경우. 그런 애들. 아니면 242번 같은 경우. 안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따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2, 4, 3도 마찬가지죠. 이걸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분각에서의 관계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21. 선생님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2차 방정식을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걸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풀 때의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수분해.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했는데 나 이거 인수분해가 돼서 얘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서 근 0을 해서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단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 공식을 써서 알파랑 베타를 구했다고 치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 방법. 그럼 뭘 한 거예요? 저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저걸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어요. 근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복소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건 지금 방정식을 풀라고 얘기 안 해요. 거기 249번에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문제를 잘 읽으라고.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해야 돼요. 어디서요? 복소수 내에서요. 그럼 우리는 일단 얘를 가져와서 근공식을 쓸 거예요. 그럼 x가 뭐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나와요. 맞아요? 1에서 4를 뺄 거니까요. 가볼까요? 안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1이고 4를 빼야 되니까요. 짝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린 얘를 인수분해를 아주 매우 힘들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x하고 마이너스 2분의 여기 좀 지울게요 이제 2분의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의 i 이렇게 쓰고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i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지금 걔는 계속 마이너스를 없애서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는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하시고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는 복소수까지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 문제를 풀 때 거기 위에 써줍니다. 그냥 말이 없으면 복소수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복소수까지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근데 얘는 그럼 뭐가 먼저예요? 인수분해가 먼저가 안 되니까 근을 풀고 인수분해로 역행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뭐 다 안 할 거라서.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네. 자, 2차 방정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저께 복소수 할 때 켤레 복소수라는 걸 했어요. 켤레가 뭐라고요? 짝이에요. 나랑 같이 다니는 애.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잠깐 볼게요, 얘를 잠깐 볼게요. 여기에 두 근을 따로따로 써볼게요. 우리가 지금 뿔마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라고 써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얘를 잠깐 z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뭘까요? z의 켤레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근이 서로 켤레 복소수예요. 맞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자, 거기 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켤레근이 복소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자,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맨 위에 1번에 일단은 뭐 표시하실 분들은 색깔 있는 걸 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에 표시를 하냐면 A하고 B하고 C가 전부 유리수다라는 이 유리수에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유리수일 때 만약에 한 근이 P 플러스 Q에 루트 M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밑에 써 있습니다. P, Q가 유리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Q가 일단 여기 아니라고 하죠. 무리수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얘가 유리수야. 얘가 유리수야. 이게 중요한 거. 그럼 나머지 한 근은 P-Q의 루트 M이 됩니다. 얘네들이 켤레들입니다. 여기는 복수수가 아니죠. 실수대에서 유리수, 무리수가 안 섞이는 거랑 마찬가지. 거기에서의 켤레들. 되셨나요? 설명해 줄게요. 자, 두 번째 거. 이번에는 모든 개수가 실수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는 이번엔 실수. 자, 그런데 한 근이 뭘 썼냐? 알파벳 썼어? PQ 썼어? P 플러스 QI로 나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PQ가 실수고 역시나 Q는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도 얘가 실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인 이 녀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기 개수를 보시면 개수가 전부 실수죠. 맞아요? 근데 근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한이 켤레근이 나왔어요. 이해하셨나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기 개수에 i가 들어가는 문제도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i가 들어가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쓸 건데 근이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봐. 알파가 잘 보세요. 집중. 이 근 두 근을 여기 두 근을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베타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알파가 P 플러스 Q의 루트 M이에요. 자, 그런데 알파랑 베타가 뭔지 모르겠지만 더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는데 A, B, C가 유리수면 얘 자체가 유리수입니다. 맞아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잠깐 써볼게요. 저기다가 알파만 그래 얘가 P 플러스 Q의 루트 M인데 거기다가 베타를 더했더니 유리수가 나왔어요. 그럼 베타에 얘를 없애주는 게 있어야겠죠. 무리수가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아, 그럼 베타가 앞에가 뭔지 모르겠지만 빼기 Q의 루트 M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잠깐 네모칸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괜찮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곱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C죠. 근데 얘도 유리수겠죠. 왜? 흰수가 유리수니까요. 괜찮나요? 근데 보세요. 내가 알파 자리에다가 P 플러스 Q의 루트 M을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다가 난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P가 들어가야죠. 합차가 돼야 무리수가 살아낸다는 거.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짝을 이루고 다닙니다. 근데 이건 얘네들이 짝을 이루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위험한 건 여기가 실수인데 이거 이렇게 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네 둘이 곱해서 여기가 무리수인데 여기 무리수가 아니어도 실수니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조건과 조건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봐봐요. 지우고 할 테니까. 여기다가 내가, 봐봐. 여기다가 똑같이 알파를 P 플러스 QI라고 할게요. 그럼 둘이 더했는데 여기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그럼 여기가 P 플러스 QI에다가 베타를 더했는데 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베타가 어떤 거하고 빼기 QI가 되죠.
씌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Y가. 집중하고 계신가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봐봐. 알파, 베타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알파, 베타도 마찬가지로 P 플러스 QI에다가, 나 이게 뭔지 모르지만, 빼기 Q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요? 실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수가 되려면, P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켤레복소수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켤레복소수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요. 거기서 하나씩 내가 풀 건데 일단 여기 지울게요. 이제 혈내근이 저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뭐가 무서운지를 알려줄게요. 계산이 되게 더러워요. 자, 뭐 254번을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예요. 근데 그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a, b가 유리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거 문제 안 읽고서 선생님 근이 이거 하나인데 여기다 넣었더니 a, b가 두 개가 나오니까 문제를 못 풀겠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뭐라고요?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이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3, 곱이 5니까 b가 5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오른쪽 거 풀면 설명해 줄게요. 257번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면 저렇게 안 풀어도 돼요. 자, 선생님이 들어봐요.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는 이번에 한 근이 3 마이너스 i예요. 자, 그 위에는 a, b가 뭐라고 써 있어요? 실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제를 진짜 많이 풀다 보면 a, b가 실수인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저게 실마리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까먹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죠. 선생님 뭐요? 이면 안 풀려요. 하고 주장창 놓고 있다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혈내근이니까 하나가 뭐가 나온다고? 이게 나오겠죠. 그럼 합이니까 a가 3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곱하면 1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자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앞에서 다 배운 거니까. 근데 나는 이런 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x가 3-i래.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을게요. 여기 풀마 i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풀마 i로 적어볼게요. 뭘 써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넘겨요. 자, 답을 적어놓고 할까요? 이거라면서요. 맞죠? 이거죠? 자, 3 넘겨요. 그러면 x-3이 풀마 i. 맞아요? 양변을 제곱하세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얘 얼마? 이렇게 되죠. 넘기면 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해했어요? 근과 근교의 관계 공식이 기억이 안 날 수는 없는데 귀찮으면 난 이렇게 풀어갑니다. 대신 이게 확답이 있어야죠. 실수네?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얘도 해봐. 얘도 돼요. 봐봐. 여기 x는 3 뿔마 루트 2죠. 넘기세요. x-3이 뿔마 루트 2죠.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9 2. 왜 안 써지는 거야? 2. 그럼 7이고 다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내가 뭐라 했죠? 확답이 있어야 돼요. 저게 켤레근이다라는 확답이 있어야 저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거 아닌데 저렇게 풀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남은 시간 동안 풀 건데 모르는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81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실전 능력 다지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를 푸시면 되냐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활용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활용부터 68페이지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68페이지가 아니잖아.
맞구나. 68페이지. 여기는 다 풀 줄 아니까 뭐. 절대값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풀어보시고, 저기 70페이지로 갑시다. 70페이지에 178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금판면을 잘 할 줄 알 테니까 넘어갔어. 여기도 할 줄 알 테니까, 204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근각에서 관계도 잘 할 줄 알 테니까, 225번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잘 할 것 같으니까, 혈레본으로 할까요, 혈레근? 혈레근으로 오셔서 258번을 하나 풀어보세요. 시작. 258, 네 문제인가요? 225, 204, 170, 이렇게 풀어보세요.